샬롬 삼국지 5권 17번째. 오주 드디어 결전의 탁자를 베다. 오주 드디어 결전의 탁자를 베다. 노숙이 물러난 뒤에도 한동안을 홀로 앉아있던 손권은 이윽고 몸을 일으켜 안채로 들어갔다. 워낙 중대한 결정이라 그것이 매듭 지어지지 않았으니 밥맛이나 잠자리가 제대로 일리가 없었다. 수저를 두는 둥 마는 둥하고 이부자리에도 길게 누워있지 못했다. 그러나 낮에 공명에게 잘라 말할 때와는 달리 마지막 결단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게 송건에게는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함부로 변화의 기대를 걸지 않고 아홉의 낙관보다는 단 하나의 비관에 더 많은 배려를 보내는 그의 성격으로 보면 조조와의 결전은 참으로 피하고 싶은 모험이었다. 자기 한 몸의 굴욕으로만 끝난다면 항복의 형식이라도 못할 게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역시 부형과 자신 3대에 걸쳐 이룬 대업이 자신의 대에 이르러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들면 조조와의 화치는 천리말리 생각에서 멀어졌다. 거기다가 소문으로 들은 형주 유종의 운명도 그에게는 섬뜩한 경계가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두운 얼굴로 뜰 안을 오락가락하는 송건을 보고 작은 어머니인 동시에 이모이기도 한 오국태가 물었다. 너는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길래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리 서성거리느냐. 지금 조조는 강안까지 군사를 거느리고 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강남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문무의 관원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던 바 어떤 이는 싸우자 하고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여 주장이 갖가지로 어지럽습니다. 저도 맞서 싸우자니 힘이 모자랄까 걱정되고 항복하자니 조조가 끝내는 지금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일을 얼른 결정하지 못해 이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손권이 마음속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오국태가 손권을 깨우쳐 주듯 말했다. 너는 어찌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당부한 말을 잊었느냐. 그 말을 들은 송권은 문득 술에서 깨어난 듯 생각나는 게 있었다. 그걸 한번 더 분명하게 해주려는 오국태가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나라 안의 일은 장소에게 물어서 하고 바깥 일은 주에게 물어서 하란 말씀을 남기셨다. 조조에게 항복하고 안 하고는 안에서 문신들의 말 몇 마디만 듣고 정할 일이 아닌 듯 성쉽다. 어째여 주 공군을 불러들여 물어보지 않느냐. 손권은 오국태의 말을 기꺼이 따랐다. 깜빡 잊고 있었지만 주유라면 옳은 결정을 내려줄 것 같았다. 그날로 사람을 파양으로 보내 주유를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주유는 파양을 떠나 송건에게로 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수군을 훈련하고 있다가 조조의 대군이 한수가에 이르렀단 말을 듣고 밤길을 달려 시상으로 오는 중이었다. 조조의 뜻을 짐작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손권과 의논하려 함이었다. 손권이 사자를 미쳐 떠내 보내기도 전에 시상에 이른 주유는 먼저 노숙을 찾아갔다. 여러 중에서도 노숙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 그로부터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알아둔 뒤 손권을 만나려는 생각에서였다. 노숙은 조금도 숨김없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주유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다. 다 듣고 난 주유가 조용히 말했다. 자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주유에게도 생각이 있소이다. 되도록이면 그 공명이란 사람이나 빨리 만나게 해주시오. 먼저 그를 만나 본 뒤에 주공을 배워야겠소. 그 말을 들은 노숙은 그 자리에서 말에 올라 공명에게로 달려갔다. 주유가 그동안이라도 좀 쉴 양으로 몸을 편히 쉬려는데 장소, 장갱, 공, 보질 네 사람이 주유를 찾으러 왔다.
주유와 손건의 사이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라 주유가 어느 쪽을 편들지를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였다. 주유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들을 맞아들여 자리를 마주했다.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난 사람들끼리의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기 바쁘게 장소가 입을 열었다. 도도께서는 이번 일이 우리 강남에 이롭고 해로운 점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인은 자기 속마음을 조금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그 같은 어조를 아직 주위의 뜻이 굳혀지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 장소가 은근히 끌어들이듯 말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한상에 이르러 우리에게 경문을 보내왔소이다. 주공께 강화에서 모여 함께 사냥을 하자는 내용이었소. 설령 이 땅을 삼키려는 뜻이 있을지 모르나 아직은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우리는 주공께 항복을 권했소. 그렇게 하여 잠시 화친이라도 맺어지면 강동이 화를 입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여겨서였소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경이 강화로 건너가 유비의 군사인 제갈량을 데리고 왔소. 그는 우리의 힘을 빌려 조조와 된 분함을 씻어 볼 양으로 우리 주공을 격동시켜 강동을 조조와의 싸움에 끌어넣으려 하고 있소이다. 거기다가 자경 자신도 곁에서 그를 도우니 아직 주공께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시오. 아마도 도도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려 이 일을 매듭지을 작정이신 것 같소이다. 그래, 도독의 뜻은 어떠시오? 그러나 주유는 대답 대신 모두를 돌아보며 물었다. 공들의 뜻도 모두 여기 있는 자포와 같소. 그렇습니다. 의논해 본 바 일시 항복하는 채라도 하는 것이 강동을 보존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고흥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그러자 주유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소리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실은 나 또한 항복을 생각한 지 오래외다. 공들은 이만 돌아가시오. 내일 아침 주공을 뵙고 의논을 정하겠소이다. 장소를 비롯한 네 사람은 주위에 그와 같은 대답에 힘이 났다. 이제 일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매듭 지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주위에게 감사하고 물러났다. 한참 있으려니 이번에는 정보, 황계, 한당 셋을 앞세운 한때의 장수들이 주위를 찾아왔다. 모두 강동의 송가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운 사람들이었다. 주유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좋은 말로 그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했다. 주유의 위로가 끝나기 바쁘게 정보가 물었다. 도둑께서는 이 강동 땅이 오래지 않아 남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오. 적지 않이 격해 있는 목소리였다. 그 뜻을 짐작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주인은 짐짓 낯빛을 고치지 않고 대답했다. 모르오이다. 우리는 손장군께서 창업의 기초를 다질 때부터 그 뒤를 따르며 크고 작은 싸움을 수백 번이나 치러 겨우 강동 6골의 성과 땅을 차지할 수 있었소. 그런데도 지금 주공께서는 모사들의 말만 듣고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니 이는 참으로 부끄럽고도 애석한 일이오. 우리들은 싸우다 죽을지언정 욕을 보아가며 살지는 않겠소. 바라건대 도둑께서는 주공께 권해 군사를 일으켜 싸우는 쪽으로 계책을 정하도록 해주시오. 우리들은 다만 죽도록 싸워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외다. 무장에 가까운 주유에게는 찌릿한 감동까지 주는 비장기가 서린 목소리였다. 그러나 주유는 이번에도 대답 대신 정보를 따라온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장군들의 소견도 모두 같으시오. 이 머리는 자를지언정 조조에게 항복할 수는 없소. 그들 가운데에서 황계가 나서서 손으로 이마를 치며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아 황계와의 뜻을 같이 했다. 우리도 모두 항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주요는 또 장소에 무리를 내보낼 때와 같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채 했다. 나도 지금이 바야흐로 조조와 한바탕 결전을 치러야
할 때라 여겼소. 항복이라니 어디 될 소리요. 그러니 장군들은 이만 돌아가시오. 이 주유는 주공을 뵙는 대로 장군들의 생각에 따라 의논을 정해보도록 하겠소.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정보를 비롯한 장수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또 제갈근과 여범을 앞세운 한때의 문관들이 주유를 찾아왔다. 주유는 그들도 반갑게 맞아들였다. 오랜만에 만난 예가 끝난 뒤 제갈근이 입을 열었다. 제9 제갈량이 한상으로부터 와서 유해주가 우리 동우와 동맹을 맺고 함께 조조를 치고자 한다는 말을 전하기에 문무의 관원들이 모여 그 일을 의논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우가 바로 사신이 되어 온 터라 감히 여러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도둑께서 오셔서 이 일을 매듭짓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도둑께서는 뜻이 어떠하신지요? 끝.